안녕하세요. 2월 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났고 2월 첫날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번 2월에도 우리 좀 화이팅 있게 시간이 점점 진짜 빨리 간다는 거 느끼죠? 예,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마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조해질 수 있는데 너무 뭐 초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초조해서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틴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방향성이니까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 뭘 볼까요? 마고른 수시 채용 시대 삼성은 정기 공치 유지하는 까닭은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뭐 요즘에 수시 채용이 이제 계속 각 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기공채를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뭐 삼성은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까닭을 뭐 솔직히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삼성은 정기공채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뭐 3월부터 삼성도 시작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 나머지 내가 직무에 연관돼 있던 뭐 기업들이든 아니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들이건 직무들이건 지금부터 미리 찾아서 정기공채든 수시공채든 지금 뭐 그거를 따지는 건 솔직히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기업의 채용 구조도 변화될 거고 채용 방식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든 그 공채든 뭐 공채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불리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계속 눈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무 그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랑 경험 요소들이 있다면 그 업종 그 다음에 그 산업에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취준을 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주식 부동산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떨어지기만 기다린대요. 금요일 날 또 하락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장롱 속 금, 현금 사상 최대래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상승장으로 뭐 하락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물론 그러한 면도 의심이 되지만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것은 분명한데 그 언젠간 그 시기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지금 높다고 개개인별로도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떨어지면은 내가 언제든지 들어간다. 그게 장롱 속의 금과 현금이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적금 만기로 돌아온 3천만 원을 고스란히 손에 쥐고 있대요. 적금을 넣었는데 만기가 됐어. 그런데 그것들을 또 다른 재투자를 하지 않고 나름 그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주식과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올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며 얼마 안 되는 이자 받으려고 은행에 묶어둘 바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유망 투자처가 보일 때 바로 투자할 수 있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고 이모 씨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 내가 지금 뭔가 만기가 도래됐어.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근데 그 돈을 은행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지금 은행에 묶어둘 바에 다른 투자를 하겠느냐? 첫 번째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저금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말만 저금리가 아니라 저금리가 도대체 몇 프로인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시중은행 적금이나 예금이 1%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1금융권은. 물론 이 금융권은 2%, 3%, 5%짜리도 있지만 다 뭔가 연계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뭔가 너무 상승이다라고 판단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이제 들어간다. 유망한 투자처를 딱 왔을 때 이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중 현금이 사상 최대까지 급증했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만성적인 저금리 현상의 고액권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0% 예금에 돈 넣어둘 바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기민하게 투자하려는 수요가 걸린 탓이다. 현금과 비슷한 성격의 금 거래는 폭증됐고, 그쵸? 안전자산이고 뭐 우리가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 이거 뭐 보수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금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들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용 금고 수입도 늘었대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보시고 결국은 그 이러한 기사에 나온 핵심 뭐냐?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데 이 지금 저금리 시장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식경을 보면서 나는 금융권에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금융권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공공기관 아니고서 대부분 세일즈를 할 텐데 그 세일즈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0%대니까 내가 고객들한테 어떠한 상품을 추천해 줘야 되냐? 그러면 이 시장 상황에서 고객들은 지금 대부분 다 이렇다는 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나는 영업만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러한 시장 상황과 방향성을 알고 그럼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서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존재인지가 자소서에 드러나면 좋고 면접 때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뭐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래요. 현금 통화는 133조. 와, 엄청 많죠. 근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보관이 용이한 고액권 위주로 꽁꽁 숨어버렸대요. 금 매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뭔가 은행에 투자한다기보다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현상들이 불명한 거고 금을 사람들이 많이 매입하더라. 우린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 많이 늘었고 개인용 금고 수요도 많이 늘었대요.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권 환수율이 떨어지면서 금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금고한 자산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고액권이 지금 막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금 거래가 늘었어. 그러면 국세청 관계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그러면 금고 안에 자산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이런 뭐 금고에다 그냥 보관한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시중 자금은 필요한 때 바로 꺼내 투자할 수 있는 발빠른 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내고 단기 투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 아무리 좋더라도 장기 투자, 돈이 묶이는 상황이 되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더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변동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심해지는 상황이죠. 또 추가로 손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코스피가 계속 올라. 뭐 3천 뭐 계속 넘고 지금 3천 뭐 100 넘는데 깨져도 지금 3천 선인데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높단 말이야.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내가 이거 들어갔을 때 이거 지금 내 꼭지인가? 근데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돼 부담돼. 그럼 좀 더 떨어질 때 기다릴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통장에 돈을 넣어도 이자 소득이 거의 붙지 않는다는 것도 현금이 길을 잃는 이유다. 그러니까 어떠한 측면이 또 있냐면 어떠한 분들은 계속 돈만 그냥 갖고 있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서 1% 이자 아야 안 받아. 근데 내가 뭐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막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은행 이자만큼도 못 받고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단기 투자 지금 대부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시장의 이슈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화 보험 판매량 급증. 제가 얼마 전에 변액보험, 요즘에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제 존니 대표님이 막 이제 연금저축 펀드나 뭐 주식시장에 대한 그 열풍이 일었다면 이번에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박현주 미래에셋생명 그분이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상품은 나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문 기사나 마케팅도 잘 봐야 돼요. 이러한 시기 때 그 상품이 무조건 좋아서 그런 게 나오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가 나올 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품들이 꼭 무조건 좋다, 안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스컴,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는 있지만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오히려 파급력이 더 있다. 한번 잘 보세요.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매스컴에서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일반 사람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액보험도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기사만 보고 누구 주위 사람만 보고 가기에는 그렇게 들어가서 리스크는 내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볼 때는 잘 보고 좀 어느 정도 추이도 보고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화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외화보험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여기 보세요. 3년 평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데 이 성장이 꼭 고객들이 원해서 이것들을 가입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이나 뭐 보험회사에서 마케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훨씬 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일까? 제가 봤을 때 후자인 측면이 있거든요. 뭐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좋다는 거죠. 자, 최근 미국 달러화를 찾는 금융 소비자들 늘면서, 그러니까 왜 찾으래요? 미국 달러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대. 근데 그 달러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달러화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 방법이 달러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 보험. 그래서 이 달러 보험으로 외화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최근 3년 사이 연평균 73.2% 정도 증가했대요. 그리고 특히 저축속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외화보험 뭐예요? 달러보험 뭐예요? 달러보험이 일반 저축보험보다 좋은 게 뭐예요? 달러보험이 일반 변액보험보다 좋은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숫자를 봐야 되겠죠.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 등의 금전 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에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납입보험료를 해외 국채 중심으로 운용한다. 자, 보험 계약자는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을 배분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마케팅은 뻔한 거겠죠. 왜? 지금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더 불안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되면 돈을 가진 자산가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분들은 해외에 대해서 해외로 투자 시선을 이제 돌릴 건데 누구나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달러라는 거는 일단 기축통화고 그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뭔가 리스크 해지하는 차원에서 이 달러 보험을 많이 이제 권한다는 거죠. 또 일반 달러 예금이나 이제 은행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금에 대한 혜택,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녀 유학 자금이나 이민 자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보험 계약 만기 때 계약자는 외화로 보험금 수령을 하는데 원화로 변경할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된다. 보험료 납입 시점보다 원화가 강세되면 환차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원화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러한 것들은 외화로 하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 해지 기능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돼요? 원화로 변경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환전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이러한 수수료까지 따진다는 건 뭐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 그것까지는 다 따져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따져보면 좋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환차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환차손. 내가 들어갔을 때보다 빠질 때 원화가 강세되면 환차손을 당연히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최근 국내 외화보험 시장의 성장은 생명보험 산업 성장 여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 수요가 부합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합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마케팅을 많이 한다? 금융권에서 마케팅을 많이 한다. 어디서 많이 한다? 은행에서 많이 팔아요. 달러보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бан카슈랑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하는 영업은 일반 생명보험사나 뭐 손해보험사 일반 설계사분들 채널이 아니라 banka슈랑스에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이러한 달러보험의 메리트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고객들이 편하게 왜냐면 은행은 좀 신뢰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굳이 찾아갔을 때 강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원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말에 신뢰가 가고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다면 굉장히 또 사람들 호의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셨으면 외화보험 뭐지? 달러보험?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B2의 이달에만 은행 맞동 43,000개 새로 뚫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만 43,000개가 넘게 개설됐다. 이거 지긋지긋하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B2다 뭐다 해서 지금 뭔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마통은 뭐예요? 공모주 이슈로 청약 기일 전후로 2천억에서 3천억씩 움직이곤 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 달 새 마통 수요가 늘어난 것은 연초 증시의 가파른 상승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대박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마이너스 통장을 내는 것들은 지금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보는 거죠. 이 기사에서 뭐다? 첫 번째, 공모주 이슈로 청약 기일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마통을 뚫거나 두 번째, 또
연초에 증시가 계속 올랐으니까 또 주식 투자하려고 맞짱 뜨거나 뭐 이러한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금융당국은 또 뭐예요? 마통대출 관리 또 줄여. 왜? 빚이 많으면 안 되니까. 가계부채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 좋아요. 왜 뭐가 나쁘겠어요? 3천 찍고 4천 찍고 5천 찍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실용대출을 풀로 받아서 베팅을 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몰빵 투자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단기적인 투자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지금 주식으로 많이 몰린 사람들은 주식에 처음부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많은 대책이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정 목돈을 만들어서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거기서 또 나의 또 다른 재테크 이런 것들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작년 한 해는 주식시장이 정말 좋았지만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B2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 월급의 전체를 주식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반 기업에 가서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몰빵 투자는 굉장히 좋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지금부터 이러한 공부를 꾸준하게 해보면서 펀드도 조금씩 해보고 청약저축에도 넣어보고 내가 적금도 해보고 뭐 ELS도 한번 가입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면서 나만의 논리, 나만의 근거에 맞는 여러분들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달려보고요. 저 영상을 진짜 계속 못 올려서 미안한데 2월에는 최대한 한번 자소서부터 뭐 면접 내용도 다시 한번 쭉쭉 올려볼 테니까요. 네, 아무튼 영상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화이팅 있게 시작하고요. 이번 한 달 모두에게 좋은 2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